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유동성 증세에서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그런 분석이고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시장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종목을 잘 골라본다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서현탄메탈이 68%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가 수익률이 한 단계 더 높아졌네요. 66%대의 수익률 흐름 나타내면서 66.87%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ECS가 56.05%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PN통련이 51.85%대의 수익률이고요. 문배철강이 49.22%, 진성TC가 49.06%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42%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드림시큐리티가 32%, 시젠이 32%, 그리고 한국패키지가 29.45%의 수익률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29%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 흐름들만 보더라도 시장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구나라는 것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오늘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백선생이 이런 알짜배기 종목들 골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의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과 정보를 저희가 매일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러한 종목과 정보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종목 정보를 받아가느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실적 이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엔 가장 컸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65조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자면 매출은 17.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19%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8조 원대였는데요. 9조 원을 훨씬 넘어선 실적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에게 한번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어떤 요소 때문에 좀 좋게 나온 건지 혹시 아시는지. 그러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반도체가 중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걸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 질문이긴 한데요. 휴대폰이요? 네, 맞습니다. 네. 휴대폰과 또 다른 거는 가전제품. 네. 네,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건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입니다. 분명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휴대폰과 가전제품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된 겁니다. LG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27.7%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9.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 2분기 보다 훨씬 높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당연히 최고치를 이뤘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가전제품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중에서도 TV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로 약 30%나 증가를 하면서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의 실적 스타트를 정말 두 기업이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생산 중단됐던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적자가 컸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 이 부분이 제거되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현재 한 3개월 정도의 횡보 장세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한 10%에서 20% 조정을 받아서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이 횡보 장세는 분명히 높아진 경기 기대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들어가서 횡보 장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주식을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를 보자면 분명히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감 이후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에 굉장한 급등을 보였을 때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거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3개월 동안의 횡보 장세를 거쳐서 밸류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바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수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한국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44%나 반등을 하면서 증시 반등에 사실 밑바탕이 된 부분입니다. 최근 전망치 상향을 보면 매월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2분기에도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12개월 예상 PER, 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연초에는 상당히 급등하면서 15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연초에는 15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횡보 구간을 거치고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13배까지 낮아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4배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연초에 보였던 15배보다는 충분히 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유동성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퍼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별 EPS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유럽, 미국에 비해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초기에 대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EPS 하락도 상당히 덜했고요. 상승도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우 소폭이긴 합니다만 다른 글로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PER, 퍼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연말 그리고 1월 달에 강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퍼가 사실 제일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달에는 주가가 거품이다,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간의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로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약 40% 정도의 감소가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내년에는 장기간의 높은 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퍼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길게 봐서도 충분히 낮아진,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EPS 증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SCI 종목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56%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고요. 2022년에도 23% 추가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시작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시점이 바로 2분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증가율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아 보이는 곳은 영국과 프랑스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2020년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성장을 보자면 우리나라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분기에서 횡보하는 시장,
그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제 2분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하나 체크하고 밸류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별 PER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 비교를 해봐도 제일 낮습니다. 거기다가 PBR이나 ROE를 비교해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ROE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밸류적인 PBR이나 PER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만큼 싼 나라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좀 가지실 겁니다. 맨날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고 하는데 도대체 올해는 얼만큼 오를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은 한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러프하게 알고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PER 13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57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강한 상승이 있었던 PER 15배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4,110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 PER 13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코스피 기준으로 400포인트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400포인트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죠.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기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이러한 지수보다 그런 어떤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표를 한번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좋은 종목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겠죠. 그렇다면은 PER이 낮아지고 순이익 변화율이 높아지는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표상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업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화학,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당연히 이 업종들 중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LG전자,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낮고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도 제가 지금 제시해둔 업종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굉장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종목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면 종목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과 매매하시기 편할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차트상의 이제 그 주식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내 통장 잔고가 조금 더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셈이고요. 그런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저희 노란톡톡에서 오늘 언급드리는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형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과 관련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당연히 앞서 얘기한 업종들 중에서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전공제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엄청난 성장을 이미 보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주식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소개를 해야 하는 업체였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신 비전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검사 장비란 LED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요. 빛을 투영해 이미지와 알고리즘과의 오차를 비교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통해서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검사 장비를 머신 비전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사를 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 않고 왜 장비가 할까요? 일단 사람 눈보다 당연히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더 저렴하겠죠. 사람이 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계속해서 들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를 더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결정적으로는 2차 전지의 폭발 사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전 검사 장비의 도입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유럽 같은 곳에 영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국내 2차 전지 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2차 전지,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업체들 모두 다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만드는 업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해봤고요. 기술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의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사실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단계들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사이즈별로, 유형별로 모든 장비를 맞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고객사는 우리나라 대표 업체, 2차 전지 대표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6대4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6, 삼성 SDI가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 모든 검사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극에 관련된 공정에만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글로벌 공정에 일단 납품한 실적이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면 이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 업체를 꼭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의 성장과 같이 성장하는 동방성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약 22%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비 업체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다 주 거래처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매출은 올해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국 공정만 한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제품이 하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2분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건데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매출은 약 5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50억 원 정도인데요. 영업이익은 121억 원으로 45.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극 공정의 추가 매출권은 뺀 기존의 사업권의 성장성만 나타낸 것인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속해서 실적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거래처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 공정에 검사 장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더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장비별의 규모라든지 성향에 맞게 이 회사가 모두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래처만 늘리게 된다면 기술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처만 늘리게 된다면 정말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거래처의 다변화를 통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봐도 SK이노베이션이 있을 거고요. 해외 2차 유명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다변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매출 증대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매출 당연히 좋을 건데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나 많은 회사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격을 받으면 그 액체가 새어나올 수 있거든요. 새어나오게 된다면 폭발과 발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된다면 폭발이나 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액체보다 고체가 당연히 밀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도 짧고 대용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사실 가장 쓰임새가 많은 건 전기차 부분인데요. 전기차에서 충전도 굉장히 짧아지고 주행거리도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모든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앵커님에게 직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앵커님 사실 전고체 배터리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쓰지 않는 걸까요? 업체들은. 뭐 비용이 비싸서? 그 부분도 맞습니다. 네. 비용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양산한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상용화되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업체는 전고체 배터리 비전 검사 장비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린 만큼 이 부분도 분명히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 장비를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까지 있고 기술까지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장 모멘텀 다 빼더라도 본업의 성장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포인트까지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인트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HMR입니다. 바로 즉석식품인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같은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즉석식품 사업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가 갑자기 웬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검사 장비 특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불량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과 공동 개발을 해서 이미 이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건 사실 매출은 적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대한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성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일봉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5분봉 차트로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는 건 단타를 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상장 이후에 주식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상태에서 현재 박스권을 만들면서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최근의 하락을 통해서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까지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자면 PER이 약 25배 정도입니다. 조금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동종업계 PER이 30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라는 게 맞고요. 30배 정도로 적용을 해본다면 현재 주가에서 약 22%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성장할 수 있는 매출 모멘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 매력 있는 회사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이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산타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저희가 노란톡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령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링크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인증샷 올라오고 있네요. 손희님께서 어제 종목이래요. 동구바이오, 동구 급등 감사합니다 라면서 수익률 인증샷 남겨주셨고요. 이분 이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률 인증샷 노란톡 통해서 남겨주고 있으십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종목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익률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더 웃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현탄 메탈이 68%대의 수익률이고요. 뒤를 이어서 슈프리마 HQ가 66%, ECS가 56%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PN통련이 51%고요. 문배철강 49%, 진성TC가 49%대의 수익률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유니온이 42%, 드림시큐리티 32%, 시젠 32%, 그리고 한국패키지 29%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린 대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 분명히 받아가셔서 그대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 가지고 온 것도 당연히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을 종목입니다. 일단 폴더블 힌지의 대표 업체입니다. 폴더블 폰의 당연히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Z 플립이나 Z 폴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의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을 텐데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은 단가가 조금 비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쉽지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비쌌던 부분은 삼성전자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겠죠.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올해는 저렴한 모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경쟁 모델인 노트까지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폴더블 폰의 성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판매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0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단독으로 힌지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폴더블 폰의 판매 상승은 이 회사의 매출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프리미엄 이미지 그리고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힌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 업체를 제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폴더블 폰 매출 성장, 그것은 바로 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새로 나올 폴더블 폰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투 폴딩 폰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을 접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 번만 접었던 폰은 이제는 두 번을 접고 밑에 키보드까지 나오게 되는 제품인데요. 당연히 보시면 힌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기존의 폴더블 폰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힌지를 만드는 이 업체가 이러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롤러블 폰 같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힌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보다 더 많은 매출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인데요. 사실 이 여파가 자동차부터 아주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면서 자동차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 여파는 IT 제품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헤드셋 제조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휴대폰 시장으로까지 이런 쇼티지 현상은 전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반도체 자원을 가지고 어떤 휴대폰을 만드는 게 가장 성장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프리미엄급인 당연히 폴더블 폰을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1분기 매출에서 반도체 부분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휴대폰 사업부와 가전제품의 사업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에 굉장히 좋아지겠죠. 1분기 올해 매출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은 3,5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189% 정도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데요. 3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로 1000% 이상 증가를 하는 것인데요. 단기 순이익 봤을 때는 사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말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T 부품 업체이면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이 업체가 2분기부터의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이 바로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가도 코로나 이전의 수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매출이 계속해서 적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만 올해 매출의 반격 그리고 영업이익의 1000%의 성장을 본다면 충분히 큰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올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481선입니다. 이 481선이 굉장히 큰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3개월에도 깨지지 않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최근에 이 지지 라인을 받고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박스권을 지금 형성해 있는데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인 26,6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5일선과 10일선 21선이 60일, 120일 그리고 241선까지 모두 다 뚫어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스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2분기부터 IT 업종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부터 아마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 업체를 주목을 하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매력 있는 이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종목명과 매수 타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노란톡방에서 추측에 들어가신 듯한데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종목 아시더라도 매수 타이밍 또 알고 들어가셔야지 아무렇게나 접근하시면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그런 수익률 누려보실 수 없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으로 잠시 후에 바로 이어갈게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요. 이곳 안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한화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랄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54,00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지금 0.1%가량 빠지면서 48,500원입니다. 어쨌든가 지금 손실 구간이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하나솔루션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실적 성장성도 올해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보자면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 실적만 본다면 지금 자리도 그렇게 밸류적으로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54,000원 부근이라면 2월 초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수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요. 지수도 이 기간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연기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사실 밸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사실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60일선이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5만 원 부근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인 54,0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만 원에서 돌파 시도를 할 때 그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목표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짧게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사실 4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좀 작게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종목 사실 밸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고 올해 저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5만 5천 원이 오시면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목표가 도달 여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요. 동성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 15% 비가온다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13,000원이에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동성제약. 비가 온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11,950원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 업종이 올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홀딩을 하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을 드리면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은 3월 초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121선과 61선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12,500원 부분만 충분히 돌파한다면 매수가인 13,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보시면 13,000원 부근에 상당히 거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냐에 따라서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파일입니다. 임창정 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7,860원에 27.9% 사고 나서 주르륵 내려갔다고 손절해야 할까요, 선생님?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동양파일이 6,830원입니다. 이분 매수하신 이후에 지금 내리막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손절을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오기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6일 날 8,300원을 찍고 위에서 내려오는 윗꼬리가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홀딩을 해 보시고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7,100원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고 주가가 내리게 된다면 6,200원 정도까지가 오면 만약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짧게 드리면 6,200원 정도에 오시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목표가는 짧게 7,100원 정도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일단 그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발빠르게 살펴볼게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비숑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32만 원에 비중 5% 물타도 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고 일단 롯데케미칼은 29만 4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더 실어볼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을 때 2분기부터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유화학 이쪽입니다. 당연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는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을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작년 2월 초에 저점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홀딩하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32만 5천 원 정도로 드리는데 32만 5천 원을 뚫어낸다면 그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보자면 일단은 전저점인 25만 6천 원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25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사실 손절가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인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정리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언급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가지고 온 종목들은 모두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2분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올해 충분한 모멘텀을 확인을 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올해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긴 호흡으로 올해를 길게 본다면 충분히 코스피 4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종목 성장할 때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실적 나오는 종목 제가 두 종목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한 종목 매수 산타점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두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바로 공개할게요. 노란톡으로 와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